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이광철의 청와대 윗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긴박했던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 이광철과 검사 이규원 간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이규원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규원이 혐의를 독박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당시의 내밀한 상황에 대해서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규원의 실토는 울산 선고 공작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아직 뇌관이 제대로 터지지 않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 못지않게 임기 말 문정권을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실토에 따르면 2019년 3월의 그날 밤 청와대 이광철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직전 검사 이규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광철의 이 발언은 김 전 차관 출국 움직임 관련해 청와대 내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광철의 윗선이 연루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광철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는 김학의 출국 감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청와대에서 이광철 혼자만 알고 있었을 턱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이 상황은 임기 말을 맞은 문정권의 또 다른 뇌관이 터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이광철은 이규원에게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를 신속히 만들어서 법무부에 보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광철의 위치가 청와대 소속이었던 만큼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성 차원에서 출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출금 요청서를 신속히 만들어서 법무부로 보내라고 한 것은 출금 요청서가 가짜여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학의에 대해 밤 12시가 다 된 한밤중에 출금 요청서를 신속히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불법이라도 상관없으니 빨리 만들어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이규원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만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이광철의 재촉에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낸 것이고 가짜를 만든 이규원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런 가짜를 만들도록 재촉한 이광철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0시쯤 검사 이규원이 이광철에게 휴대폰으로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은 이광철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절차상에 직접 연관돼 있지 않은 이광철에게까지 불법 출금 요청서를 찍은 사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광철은 왜 사진이 필요했을까? 상식적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신분이었던 그가 청와대 내의 자신의 윗선에게 보고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바로 윗선인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뒤를 이은 김영배 민정비서관이었고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김영배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가 백원우만큼 청와대에서 실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광철의 형식적인 윗선은 신임 김영배 비서관이었지만 실질적인 윗선은 그를 임명했던 조국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조국은 문재인과 직통하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은 이광철을 통해 조국을 거쳐 문재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규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조치 후에 이루어진 출금 사후 승인 요청서 초안 사진도 이광철에게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일전에 이규원과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자가 이규원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자리를 떴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볼 때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이규원에게 전화를 걸어온 자는 이광철임이 분명합니다. 이규원은 검찰 진술에서 당시 이광철이 법무부의 차기군 본부장한테 연락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고 발언해 이광철이 청와대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단지 행정관 신분이었던 이광철이 단독으로 문재인 관심 사안이었던 일을 처리할 리가 없고 결국 청와대 내의 이광철 윗선에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범계가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펄펄 뛴 것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핵심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검찰의 이광철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코너에 몰린 이규원이 이광철을 소환했듯이 이광철이 청와대 내의 자신의 윗선을 거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이광철 윗선과 법무부 관계자들, 나아가 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자들이 이광철의 입에 떨게 생겼습니다. 이광철이 윗선을 불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 관련해 그가 혼자 진두지휘한 책임을 다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광철은 건설업자 윤중천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인데 청와대는 이광철로부터 윤중천 보고서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불법 출금 관련해 이광철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윗선이 이광철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정황입니다. 이로써 이광철 윗선이었던 김영배 당시 민정비서관은 물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이는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뇌관을 터뜨리는 중대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후임 검찰총장 임명과 후속 검찰 인사를 이용한 수사팀에 대한 정권의 반격 가능성도 있어 정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